네, 이제 3학년 모의고사 문제들 보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좀 쉬운 문제들, 그러니까 앞쪽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을 봅시다.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 일단 개수를 찾으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AB2 4몰과 B2 2몰을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생성된 A2 B5의 몰수랑 남은 반응물의 몰수를 구해라. 자, 처음에 AB2가 4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B2가 2몰 들어있을 때 반응을 시키겠죠. 그죠? 반응을 시키고 나면은 개수비대로 반응을 할 건데, 반응하고 둘 중에 하나는 빵이 될 거고 하나는 남아있겠죠. AB2랑 B2 중에서. 그 다음에 A2 B5가 생길 건데, 요 부분을 알아내라는 거죠. 누가 얼만큼 남아있냐 반응 후에 요걸 알아내라는 건데, 먼저 개수를 구해야겠다. 맞죠? 개수는 우리가 찾으면 되죠. 반응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제일 복잡한 놈을 1로 듣고 하나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얘를 제일 복잡한 놈이니까 A2B5를 1로 둬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하기 전에요. 보면요. 반응 전에 AB2도 분자 하나당 B가 2개 들어있고 B2도 분자 하나당 B가 2개 들어있거든. 그지? 근데 이렇게 A2B5를 한 개로 두고 나면은 A가 5개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분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나중에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미리 얘를 2로 올립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응 전에 A가 총 4개, B가 총 10개가 되는 거죠. 반응 후에. 그래서 반응 전에도 똑같은 개수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A가 4개가 있으려면 AB2 4개가 존재를 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총 10개가 되려면 이미 AB2에서 8개를 채웠으니까 2개만 더 채워주면 되는 거죠. B2가 1개 있으면 되겠다. 그럼 얘네는 4대 1의 비율로 반응하고 그 결과 A2B5가 2개 생기는 거겠죠. 그럼 남은 반응물들을 보면요. AB2가 빵몰이 되네요. 맞죠? 그 다음에 B2가 1몰이 남고요. 그 다음에 A2B5가 2몰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성된 A2B5의 몰수분의 남은 반응물의 몰수는 2분의 1. 네, 이제 21번을 보면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반응 전에는 SiH4, HBr이 존재를 하고요. 반응을 시키고 나니까 SiBr4, H2. 그럼 연마들이 각각 반응물과 생성물이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반응 전에 있던 반응물들이 전부 다 빵그램이 될 때까지 소모가 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응 후에 안 남아있으니까요.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H2가 반응을 시키고 나서 생성된 H2가 몇 그램이냐 라는 거거든. 그지? 그 말은 우리는 질량비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지? 질량비를 구하려면은 분자량과 개수를 곱해서 구해주면은 되겠죠. 그죠? 자, 일단 개수를 먼저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제일 복잡하게 생긴 애를 1로 둬야 되는데, 요거를 1로 두거나 아니면 요거를 1로 두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딱 봐도 SiBr4를 1로 두는 게 반응 전에 규소랑 브로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반응 전 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찾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반응 후에 규소가 1개, 브로민이 총 4개가 있습니다. 반응 전에도 똑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SiH4는 1개 있어야 되고요. HBr, 브로미나 수소는 4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소의 개수가 이제 정해지죠. 반응 전에 수소가 총 8개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럼 반응 후에도 8개가 있으려면은 H2의 개수는 4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의 반응하는 질량비를 먼저 알아야겠죠. 질량을 구하려면 분자량을 알아야 되니까요. 일단 분자량 SiH4랑 보면은 지금 SiH4의 질량이 64g 나와 있고 H2의 질량이 Xg 생겼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나머지 화학종들은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요 두 놈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구해보면 되겠네. 맞지? 그럼 얘네들의 분자량을 먼저 찾아보면요. 문제에서 분자량을 알려줬기 때문에 SiH4는 28 플러스 4니까 32가 되는 거고요. H2는 분자량이 2죠. 그래서 분자량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그게 질량비가 된다. 그래서 반응한 SiH4랑 H2의 질량비를 구해보면요. SiH4는 분자량은 32에다가 개수가 1이니까 요만큼 반응을 하면은 생긴 H2는 분자량에다가 개수 곱한 요만큼 생기는 거다. 근데 실제로 소모된 SiH4의 질량이 64g이 되는 거죠. 그죠? 64g에서 빵그램이 된 거니까는. 그지? 그러면 우리가 구한 질량 비율을 2배씩 해주면은 실제 생성된 질량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H2의 질량도 2배를 해주면은 8에서 2배니까는 16g이 생긴다라는 게 됩니다. 이게 답이죠? 답은 2번.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강철 용기에 A2랑 B가 존재를 하는데요. 반응을 시키고 나니까 A3, B랑 B가 남았습니다. 자, 일단 B라는 놈은요, 반응 전에도 반응 후에도 존재하는 놈이기 때문에요, 생성물이 아니고 그냥 반응물이 남아있는 거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생성물은 A3B 한 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남아있는 B라는 놈의 몰수가 X몰인데 이 X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몰수 관계를 따져 봐야겠네요. 몰수 관계를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질량으로 A2랑 B가 반응 전에 질량 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분몰 이용해 가지고 질량으로 주어져 있고 분자량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몇 몰씩인지를 일단 찾아야겠습니다. 맞죠? 그럼 개수도 찾아야 되고, 이제 질분몰 이용해서 몰수 찾으면은 뭐 끝나는 거겠네요. 개수 먼저 찾읍시다. 제일 복잡한 놈이 여기 있으니까 연말을 1로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보면요, 반응 전에 A2, 그러니까는 A가 짝수 개씩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A가 홀수 개가 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2를 곱해줘야 되니까 미리 곱해주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응 후에 A가 6개니까 반응 전에도 6개가 되려면 A2는 개수 3, 그 다음에 B가 총 2개죠. 그럼 반응 전에도 2개가 되려면 B의 개수는 2, 이렇게 오면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얘네들의 몰수 관계를 찾아야 되니까요, 반응 전에 A2랑 B가 몇 몰씩 있었냐, 요거를 한번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질분몰 이용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써주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질량이 둘 다 9.6g씩 존재를 한다는 거, 요렇게. 그 다음 분자량을 알고 있죠. 왜냐면 문제에서 원자량을 줬거든. 이렇게, 그지? A 하나가 16이니까 A2는 32. 그 다음에 B의 원자량은 32니까 여기도 32 넣어주면은 몰수는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굳이 비율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실제 몰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이용해 줘야 됩니다. 32분의 9.6g 하면 0.3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도 0.3몰 존재를 한다. 그럼 얘네가 반응할 때 개수비대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요, 0.3몰 대 0.2몰의 B로 반응을 하겠죠. 그럼 남은 거는 결국에는 A는 빵이 되는 거고 B는 0.1몰이 남을 거다. 이게 답이죠. 10분의 1. 이제 23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반응 전 보니까 A2, B4, 그 다음에 C2라는 놈이 있고요. 반응 후에는 AC2, B2C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마들이 반응물, 연마들이 생성물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반응물의 질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응 후에 둘 다 안 남아 있는 걸로 봐가지고요, 얘네들이 요 질량만큼 그대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는 반응 후 얘네들의 생성물들의 질량을 물어봤죠. 그러려면은 우리는 요 생성물들의 개수하고 분자량을 구해야겠다. 맞죠? 일단 개수 먼저 찾아봅시다. 개수 먼저 찾아보면요, A2, B4 요거를 1로 두고 일단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가 반응 전에 2개 있으니까 반응 후에도 2개 있으려면 여기는 2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4개 있어야 되니까 B2C도 개수가 2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면은 C의 개수가 이제 나왔죠. 반응 후에 A, C2에 C가 2개씩 들어있으니까 총 4개, 그 다음에 B2C 해서 2개, 총 6개의 C가 존재해야 되네요. 그럼 여기는 3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개수는 이렇게 다 찾았고요. 얘네들의 반응한 질량을, 우리가 반응 전 반응물들의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질량비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반응할 때 질량 비율은 개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한 만큼 반응을 하죠. 일단 개수는 우리가 모든 화학종들에 대해서 다 찾았으니까 개수는 미리 써주고요. 여기는 플러스죠. 이제 분자량을 곱해서 이제 실제 질량을 비교를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나와 있는 원자량을 보니까 A랑 C가 7대 8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자량이. 그죠? 그러면은 요 두 마리는 내가 원자량을 가지고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분자량 좀 표시를 해주면요, C2는 8 2개니까 16, 그 다음에 일단 바로 씁시다. 그냥 16, 그 다음에 AC2는 7 하나 8 2개니까 23, 이런 식으로 되겠다. 맞죠? 근데 실제값, 반응 전 내가 C2의 실제 반응한 질량을 알고 있죠. 실제로는 C2는 0.3g 소모가 됐고요.
A2 빗보는 0.1g 소모가 됐습니다. 근데 요 비율이 지금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A2 빗보의 분자량도 마찬가지로 16이 들어와야지 실제로 반응한 질량비가 1대3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를 내가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A2 B4의 분자량이 16이라면요. A 2개는 14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B 4개를 더하니까 16이 됐다. 라는 거고, 그 말은 B 하나는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B2C의 분자량도 내가 결국엔 찾아내는 겁니다. B 2개니까 8 2개에 C 하나는 2분의 1. 미안. B 2개니까 1이고 C 하나는 8이니까요. 더하면 9가 되는 거죠. 9. 이렇게 넣어주면요. 생긴 C2랑 B2C의 질량비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몇 대 몇? 23대 9의 비율로 생성물이 생겼다. 그럼 Y에 9를 넣고 여기 23 넣어주면 되겠죠? 답은 3번. 이제 24번 보겠습니다. 이제 탄소화합물의 연소 반응이죠. 그럴 때는 당연히 개수를 먼저 일단 찾고 시작을 해야겠다. 맞죠? 탄소화합물을 1로 두면요. 여기에 있는 탄소 개수만큼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수소 개수의 절반만큼 물이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탄소가 3개니까 이산화탄소 3개, 물이 6개니까 H2 수소가 6개니까는 물은 3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산소 개수만 찾으면 되죠. 반응 전에 산소가 전체 6 플러스 3 해가지고 9개 있으니까 반응 후에도 9개가 있어야 되는데 1개는 여기 이미 존재하죠. 그럼 나머지 8개만 O2가 가져가주면 되니까요. O2의 개수는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수는 다 찾았고, 우리는 반응 전 C3H6O 연마의 질량하고 반응 후에 남은 O2의 질량, 그 다음에 전체 부피들을 찾아야 되네요. 일단 몰수 관계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겠죠. 그죠? 개수를 찾았으니까는. 보니까는 반응 전에 산소가 1몰 존재를 했는데요. 반응 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H2O가 0.6몰 생겼답니다. 그럼 요것만 내가 알고 있으면, H2가 0.6 생겼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개수비를 싹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0.2몰 반응을 해야 되고요. 개수가 1대 4대 3대 3이니까 여기는 0.8 반응해야 되고 여긴 0.6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C3H6O는 안 남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O2는 0.2몰 남았고요.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는 0.6몰 생겼네요. 그럼 제일 처음에는 C3H6O 연마가 0.2몰 존재를 했다. 그럼 전체 몰수가 전체 부피랑 똑같은 거니까요. 전체 몰수를 구해보면은 반응 전에는 1.2 몰 이었고요. 반응 후에는 2 플러스 0.6 플러스 0.6이니까 1.4몰 이네요. 요게 그냥 V1이고 요게 그냥 V2라고 보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V2분의 V1은 1.2분의 1.4니까 그냥 6분의 7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질량만 구해주면 된다. 맞지? 질량은 어떻게 구해? 우리는 개수를 알고 분자량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요. 몰수, 실제 몰수하고 분자량을 알고 있으니까요. 요거 가지고 질량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C3H6O 연마는요. 지금 일단 몰수는 0.2몰 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은 36 플러스 분자량 58이라고 줬네요. 58 하면은 29g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안 쓰고 해도 알 수가 있겠죠. 질량은 몰에다가 분자량 곱해주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남은 O2의 질량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O2는 지금 0.2몰 남았고요. 분자량이 32니까요. 그러면 16g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는 29 더하기 16이니까 더하면은 45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45 곱하기 6분의 7을 해주면은 미안, 이거 계산을 잘못했네. 여기 29가 아니죠. 16도 아니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네요. 자, 28, 16, 16, 2, 50, 11.6g인 거고 여기는 6.4g. 그럼 여기는 11.6 플러스 6.4g이 되는 거니까 더해주면 18g이 되는 거죠. 그럼 18 곱하기 6분의 7이니까 6일은 6, 6, 38. 답은 21. 자, 이번에는 보니까 반응 전에는 A랑 B가 있었고 반응 후에는 B, C, D가 있네요. 그죠? 그 말은
A가 한 개 반응물이라서 빵만큼 남았다. 그리고 반응 후에 B랑 C랑 D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반응 전 후의 부피가요 똑같이 V리터라고 같다라고 준 걸로 봐서 반응 전의 계수합이랑 반응 후의 계수합도 똑같아야 되니까요. 반응 후의 계수합은 4가 돼야겠죠. 그러면 X, C랑 D의 계수가 둘 다 X로 똑같으니까 X가 각각 2로 돼야겠다. 맞죠? 그러면 1대 3대 2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반응 후 C의 몰수가 2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가 2몰 생겼다네요. 그때 반응 전 A의 몰수를 구하라. 자, C랑 A의 관계만 보면 되겠죠. 자, C가 2몰 생겼으니까요. 반응 전에 A는 1몰 감소를 해야 됩니다. 맞죠? 반응 개수비가 1대2니까는. 그럼 처음에 A는 1몰이 존재를 해야겠네요. 답은 4번. 네,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했고,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 문제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26번 보면은요, 반응식이 나와 있고, 처음에 A가 5Wg 들어있다고 돼 있죠. 거기에다가 B를 W, 4W, 6W 점점 증가시켜주면서 반응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C의 몰수분의 전체 기체의 몰수.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일단 분수값으로 바꿔주는 게 보기 편하겠죠. 1번은 4니까 1분의 4인 거고요. 2번은 1분의 1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초기랑 당량점 찾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준을 잡아 놔야 되는데 1번에서 이미 B를 Wg 넣어줬기 때문에요. 초기는 당연히 1번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당량점을 찾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자, 2번 실험에서 반응 후 C의 몰수분의 전체 몰수가 1분의 1이라고 했거든. 그 말은 전체 몰수, 요게 그냥 C의 몰수랑 똑같은 거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2번 실험이 A도 없고 B도 없고 C만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당량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때를 당량점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부터 2번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이제 문제를 한번 봐야겠네요. B를 Wg, 4Wg, 그 다음에 6Wg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키면서 넣어줬고, 제일 처음에 A는 5Wg 있었다고 문제에서 줬죠. 자, 보니까요, 초기부터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B가 어떻게 증가했냐면은 W 증가했고 3W 증가했네요. 그러면 1대 3의 비율로 질량이 증가했으니까 뭐 감소한 A도 1대 3으로 감소해야 되고, 전체 몰수도 1대 3으로 증가해야 되고, 뭐 증가할지는 모르죠. 1대 3으로 아무튼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C의 몰수도 1대 3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일단 보니까 1번 실험에서 C의 몰수분의 전체 기체 몰수를 1분의 4라고 줬거든요. 그럼 요거를 내가 실제 값이라고 기준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1분의 4. 자, 요렇게 되면은요, 자, C의 몰수가요, 처음에는 당연히 빵몰이었겠죠. 근데 1번 초기에서 1번으로 가는 동안 몰수가 1 증가했으니까요. 자, 1대 3으로 증가해야 되죠. 당량점까지는 3만큼 증가를 해줘야겠다. 맞죠? 그래서 당량점에서 C의 몰수는 3몰이 되는 거고요. 요때 전체 몰수는 C의 몰수랑 3몰이 아니고 4몰이네요. 미안. 자, 3몰이 아니고 3 증가했으니까 4몰이 됩니다. 이때 C의 몰수는 전체 몰수랑 똑같아야 되니까요. 전체 몰수도 4몰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전체 몰수는 변하지가 않았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초기에서 1번으로 갈 때도 변하지가 않아야 되고, 초기의 몰수도 4몰이 돼야 됩니다. 자, 초기의 전체 몰수는 항상 누구 거라 했습니까? 요거는 A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당량점일 때 전체 몰수, 그러니까 즉 C의 몰수도 마찬가지로 찾아 놨습니다. 그러면 A랑 C의 개수가 똑같다는 거네요. 그죠? 그럼 C의 개수가 2고 B의 개수가 1인 거는 문제에서 이미 줬죠. A의 개수는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개수비는 싹 다 찾았고, 문제에서 물어본 3번 실험에서 C의 몰수분의 전체 기체의 몰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A랑 C의 분자량을 일단 찾아줘야겠다. 맞죠? 일단 B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 있으니까 B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찾아보면요, 당량점 이후에 봤을 때
자, B를 2W 증가시켜줬습니다. 그때 전체 기체 몰수가 얼만큼 증가하냐를 알아야 내가 X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C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이제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니까는 4몰일 겁니다. 그죠? 이때 생긴 전체 B에 넣어준 B의 몰수에 따라서 전체 몰수가 어떻게 증가하냐 이것만 알아내면 되는데요. 우리는 B의 개수를 알고 있고요. 당량점에서 B의 질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반대로 역으로 찾아보면은 되겠죠. 자, B의 개수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1이죠. 그죠? 그러면 초기의 전체 몰수 A의 몰수는 4몰, 당량점일 때 C의 몰수는 4몰이니까 당량점까지 넣어준 B의 몰수는 2몰이 되어야 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B가 4Wg 있으면은 몰수로는 2몰이다. 그럼 2W를 넣어줬으면은 몰수는 1몰 증가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 몰수가 5몰이 돼야 되고 X는 그래서 4분의 5가 일단 돼야 됩니다. X는 4분의 5 넣어주고 그 다음 A의 분자량, B의 분자량인데 분자량은 개수하고 질량을 알고 있으면 되죠. 일단 A의 질량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기에 5Wg이었고 당량점일 때는 빵그램이 됐거든. 그럼 A는 총 5Wg 반응했다는 거는 알죠? 그리고 A의 개수는 2입니다. 맞죠? 그래서 A의 분자량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 C는 개수가 2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 질량만 구하면 되죠. 근데 질량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소모한 A, B의 질량이랑 그 다음에 생성된 C의 질량이 같아야 되니까요. A는 5Wg 소모를 했고요. 당량점까지. 그 다음에 B는 당량점까지 넣어준 질량이 4W니까 4Wg 소모를 한 겁니다. 그럼 생긴 C는 총 9W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넣어줘서 이제 풀어주기만 하면 되죠. 4분의 5 곱하기 그냥 5분의 9네요. 그러면 4분의 9가 되겠다. 네, 이제 27번 보면요. 이런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제 실린더에다가 A랑 B를 넣고 반응을 시켰는데 보니까 가에서 A랑 B가 있는데 반응을 시켜가지고요. 나 상태에서는 A가 빵이 됐고 B랑 C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A를 더 넣으면은 남아있는 B랑 A랑 다시 한 번 더 반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또 상태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일단 힌트를 또 뭐가 나와 있는지 보면요. 가와 나에서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밀도는 각각 3분의 4W, W다. 그러니까는 비율로 따지면은 3대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체 기체의 밀도를 줬는데요. 가랑 나를 각각 반응 전이랑 반응 후라고 생각을 하면요. 반응 전후의 전체 밀도 B랑 부피 B는 서로 반대라고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도 B가 3대 4면요. 부피는 4대 3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두 개 곱해서 질량이 나와야 되는데 질량은 보존되거든. 그럼 요때 곱한 질량이랑 요때 곱한 질량이랑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밀도가 3대 4 면은 부피는 반대로 4대 3이 돼야 곱했을 때 똑같은 질량 값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가랑 나랑 부피 비율이 4대 3이다 라는 거를 준 거고요. 요 힌트에서는 가가 마침 4V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3V 리터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가랑 나를 일단 반응 전후로 해가지고요. 질량이 나와 있고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질량, 부피에 대해서 각각 정리를 해주고요. 이런 문제는 요 하나 가지고는 문제가 이제 풀리기가 힘들거든. 그지? 그래서 한 가지 더 경우를 봐야 되는데 가에서 나 요 반응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 더가 필요한데 보통 그거를 가에서 다로 봐도 되고 나에서 다로 가는 반응을 봐도 됩니다. 뭐 요거는 이제 자유롭게 뭐 각자 편한 걸로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가나부터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가랑 나는 일단 반응 전 전체 부피가 4V, 반응 후 전체 부피가 3V 라는 거를 일단 알아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반응 전에 B의 질량이 1.5Wg이 존재를 했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A가 한개 반응물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부피가 4V에서 3V로 1만큼 줄었죠. 근데 실제로 개수비만큼 반응했을 때를 보면요.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실제로 개수비만큼 반응했을 때 보면요. A 2개, B 1개, 총 3개에서 C 2개가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요. 1개가 줄어드는 반응입니다. 그럼 개수비만큼 반응했을 때랑 실제 부피가 줄어든 거랑 똑같이 1만큼 줄었으니까 반응도 실제로
개수비만큼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C는 이만큼 생기고, 부피니까 V 붙여줍시다. 뭐 요거 붙이는 게 낫겠다, 그지? C는 2V가 생겼고요. 전체 부피가 3V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B가 1V를 채워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반응 전을 보면요, A는 2V 소모됐으니까 처음에 2V가 있어야 되고 B가 2V가 있어줘야 되는 거겠죠. 야, 이렇게 하고 나면 질량 관계까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보니까 B가 내가 부피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했는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반응 전에 첫 질량을 알고 있거든. 그러면 부피가 2대 1대 1로 반응을 했으니까 질량도 똑같이 2대 1대 1로 반응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 말은 1.5W 있었으면은 0.75W가 반응을 해서 남은 질량이 0.75W가 돼야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번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에서 나 실험에 대해서는요, 더 정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를 더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가에서 다를 잡아도 되고요, 나에서 다를 잡아도 됩니다. 그냥 가에서 다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에서 다로 가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에서 다로 가는 실험이라고 하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B는 1.5Wg 있는 게 고정이죠. 가에서 다로 가면서 B는 더 추가가 안 됐거든. A만 추가가 됐고, 그지? 근데 가에서 보면요, A가 남아있죠. 그 말은 B는 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5W 있는 거를 전부 다 소모를 한 거겠네요. 맞죠? 자, 그리고 A는요, 분명히 가에서는 처음에 2V 리터가 존재를 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나에서 다로 넘어가면서 추가해준 부피가 있죠. 그거를 그냥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모르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반응 후에 전체 부피가 6V라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B에 대한 정보를 싹 다 찾아놨었죠. 부피가 2대 1대 1로 반응을 하면 질량도 2대 1대 1로 반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 부피로 V 하나당, 부피로 V당 0.75, 2V일 때는 1.5W 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가에서 다로 갈 때도요, 이렇게 보면은요, 1.5W가 다 소모돼서 빵이 된 거니까 처음에 2V 있었던 게 전부 다 소모가 돼서 빵이 됐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개수비를 알고 있으니까는 여기를 채울 수가 있겠다. 맞죠? 개수가 2대 1대 2니까요 A는 4V 반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4V가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C는 4V가 생겨야 되고요, 전체가 6V니까 남아있는 A는 2V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럼 처음엔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 거야? 6V만큼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넣어준 A가 4V구나 라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되면은 다에서 반응 후에 잠깐 빼먹었었는데, A가 3Wg을 남았다는 걸 내가 문제에서 봤거든. 그지? 그러면은 요 세로줄을 딱 봤을 때요, 이렇게 수는 왜 빠져있노? 지금 보니까 빠져있네요. 이렇게. 자, 여기 세로줄 딱 보면요, 부피비가 6대 4대 2로 감소를 해야 되니까요, 질량도 마찬가지로 6대 4대 2, 그러니까 약분하면 3대 2대 1로 감소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처음에는 9W가 존재를 해야 되고, 6W가 감소를 해가지고 3W가 남았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질량 관계도 찾아낼 수가 있죠. 반응할 때 없어진 질량만큼 생성물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요, 총 7.5W가 감소했으면 생긴 질량도 7.5W가 돼야 됩니다. 그럼 A랑 C의 분자량은 일단 찾아낸 거죠. 자, 어떻게? C의 개수분의 질량 해주면 되죠. C는 개수가 2고요, A도 개수가 2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할 때 질량은요, A가 6W 반응했으면 C는 7.5W 반응을 해야 되네요. 이제 V만 실제 값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아까 요 밀도 값을 보고 부피를 찾았었는데, 요 실제 밀도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부피분의 실제 질량을 이용을 해서 찾아주면 되겠다. 맞죠? 그럼 가든 나든 전체 질량을 찾아야 되는데, 뭐 가에서 보는 게 편하겠다. 맞지? 어떻게? 자, 일단 가에서, 가가 반응 전이죠. 가에서 일단 A랑 B의 질량하고
부피를 내가 찾아내면은 되겠죠. B는 이미 찾아져 있고 A는 여기서 가에서 다로 가는 반응에서 찾아놨죠. 6W 부피가 2V면요. 질량은 A는 3W가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가에서도 3W 존재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요때 전체 질량은 4.5W고요. 전체 부피는 4V입니다. 근데 가의 밀도가 4분의 3W라고 했거든.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3V분의 4.5W가요. 4분의 3W가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일단 W는 날리면 되고 V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V는 3분의 4.5니까 2분의 3이죠. 그냥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가 됩니다. 그럼 약분하면 2가 되는 거네요. V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겠다. 그럼 계산하면요. 2 곱하기 7.5W분의 6W가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약분을 하면은 1.5로 약분을 하면 되겠다. 4랑 5죠. 그럼 5분의 8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이제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인데요. 일단 반응식을 보면은 요런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반응물은 A 한 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B랑 C 두 개의 생성물을 만드는 반응식이죠. 일단 개수를 다 줬습니다. A랑 B랑 C랑 개수가 2대 2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는 건 줬고요.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면은 그림 가는 B를 8Wg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B가 생성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생성물만 처음에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요. 반응물인 A를 10Wg 첨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나가 또 반응이 완결된 시점이 아니고 일부가 반응했을 때 보면은 반응물이 빵이 될 때까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응물인 A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죠. 그럼 반응이 완전 끝까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멈추고 다시 진행시켜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한 게 다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또 정보가 나와 있는 게요. 일단 뭐 줄을 칩시다 그냥. 자, 실린더 속 전체 기체 부피비가 나와 있습니다. 가대 나가 5대 11이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가랑 다에서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밀도비가 D랑 XD다. 그 다음에 A의 분자량은 5고 C의 분자량은 2다. 이렇게까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가랑 나의 부피비를 줬으니까요. 가에서 나로 가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전체 밀도비는 가에서 다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가에서 다로 진행되는 반응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줘야겠습니다. 질량도 나와 있고 부피도 나와 있으니까 질량, 부피 각각 다 정리를 해줘야겠죠. 일단 표에 있는 정보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합시다. 보니까 가는 처음에 B가 8W g이 존재를 했죠. 거기다가 A를 10W g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에서 다로 갈 때도 처음에는 A가 10W, B가 8W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죠. 중요한 거는 나는 반응이 완결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반응물인 A가 빵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A랑 B랑 C랑 셋 다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다는 반응이 완결된 시점이기 때문에요. 반응물인 A가 빵이 될 때까지 전부 다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10W 있는 거를 전부 소모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힌트를 보면은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부피 가랑 나에 대해서 5대 1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랑 나 반응을 정리했으니까 여기에 전체 부피를 5로 두고 여기를 11로 두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가는 엄밀히 따지면은 B만 존재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B만 부피가 5만큼 존재를 했다는 거고, 나는 거기다가 A를 넣어서 반응을 시켰을 때 A, B, C가 합쳐서 부피가 11이다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는 반응 전에 지금 가에서 나도 그렇고 가에서 다도 그렇고 반응 전에 A랑 B를 같이 정리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가는 요만만 존재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B의 부피가 5만큼 존재를 했다라는 거고, 반응 후는 나에서는 A, B, C 합쳐서 11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밀도는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니까요. 일단 지금 당장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분자량 나와 있습니다. 자, 분자량이 나와 있고요. 파란색으로 분자량이 나와 있고요. 나는 A랑 C의 개수를 알고 있죠. 그러면 두 놈의 반응한 질량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개수가 2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5니까는요. 요만큼 질량을 반응을 해야 되고요. C는 개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2니까요. 요만큼의 질량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10대 2의 질량비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가 10Wg 소모가 됐다라고 찾았으니까 생긴 C는 2Wg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가에서 다로 갈 때. 그리고 또 반응한 전체 질량이 A의 질량이랑 똑같기 때문에요. 10W가 소모가 됐으면 생긴 질량도 10W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C가 2W 생겼으니까 B는 8W가 생겨서 반응 후에 16W가 되어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빼먹은 게 가에서 다로 가는 것도 시작할 때는 B가 5만큼 존재를 해야겠다. 맞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에서 다로 갈 때 내가 B에 대한 질량 정보를 전부 다 찾았으니까 부피에 대한 정보도 찾은 거나 마찬가지죠. 질량이 1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했으니까요. 부피도 마찬가지로 1대 1대 2의 비율로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생긴 B의 부피를 알았으니까요. 개수비대로 부피가 반응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반응한 A랑 C의 부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2대 2대 1이니까요. 5대 5대 2.5의 부피비로 반응을 해야겠네요. 맞죠? 그래서 생긴 C는 부피가 2.5가 되는 거고요. A는 처음에 부피가 5만큼 존재를 해야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에서 다로 갈 때 A도 그렇고 가에서 나로 갈 때 A도 그렇고 처음 상태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요. 가에서 나로 가는 반응에서도 A는 처음에 5만큼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전체 부피가 10이다 라는 걸 찾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체 부피 반응 전후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1 증가했죠. 실제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반응 전에 A가 2개 있고 B랑 C가 합쳐서 3개 존재하니까는 1 증가하는 반응입니다. 근데 실제 부피도 1만큼 증가했으니까 아하 얘네는 개수 비대로 반응을 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B는 5에서 2가 추가됐으니까 7. 그 다음에 C가 1이 생겨서 전체 부피가 11이 됐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다시 보면요. 나의 실린더 속 C의 질량 물어봤으니까요. 나의 실린더 속 C의 질량 여기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맞죠? 여기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의 실린더 속 B의 질량 요거는 이미 찾아놨죠. 다의 실린더 속 B의 질량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옮겨주기만 하면 되겠죠. 같은 세로줄끼리 이렇게 옮겨주기만 하면 이제 C의 질량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A가요 부피가 5대 2대 3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질량도 5대 2대 3으로 반응을 해야겠죠. 그러면 10Wg 있었는데요 4Wg 소모를 해야 되고요. 남은 거는 6Wg이 되어야 합니다. B도 마찬가지로요 5대 2대 7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요 질량도 5대 2대 7로 반응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8W 대 3.2W가 되면은 되겠다. 맞지? 1.6 기준으로 하면은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는 그지? 그리고 생긴 질량은 11.2W 뭐 요걸 찾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그냥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에 생성된 질량도 찾을 수가 있죠. 소모된 질량, 생성된 질량 합하면 같아야 되니까요. C는 0.8Wg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에서 생성된 C의 질량은 0.8W. 일단 질량 두 개는 찾았습니다. 나의 실린더 속 C의 질량은 0.8W고요. 다의 실린더 속 B의 질량은 16W니까 얘네들은 약분하면은 20이 되는 거죠. 그냥 2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X만 찾으면 됩니다. X는 보면은 밀도가 아니고 뭐고 밀도죠. 밀도. 이제 다른 거는 다 찾아놨으니까 이제 쓸모가 없고요. 요거만 보면은 가와 다에서 실린더 속 전체 기체 밀도 B가 D랑 XD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 내가 B의 부피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B의 질량도 알고 있으니까 밀도 구할 수 있죠. 5분의 8W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는요. 지금 보면은 전체 부피가 12.5가 되는 거죠. B랑 C랑 합쳐서 12.5가 되는 거고요. 부피는. 그 다음에 질량은 합쳐서 18W가 됩니다. 질량은 18W가 되니까요. 12.5분의 18W가 되네요. 그럼 정리를 하면요. 5분의 8W 대 12.5분의 18W가 1대 X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냥 X를 찾으면은 12.5분의 18에다가 8분의 5를 곱해주기만 하면은 되네요. 요거를
이렇게 바꿉시다.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럼 5, 5, 1은 5, 20, 5, 25, 5, 25, 5, 1은 5, 5, 6, 38, 8, 26, 5분의 2가 나오는 게 숫자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자, 다시 125분의 180에다가 8분의 5 곱해주면은 되죠. 자, 다시 5, 5, 25. 자, 다시 5로 약분하면은 5, 5, 25, 5, 35, 5, 6, 34. 아, 이렇게 8, 1은 8, 2, 4, 2, 8, 4, 9, 36, 10분의 9가 나오네요. 맞죠? 그럼 x는 10분의 9고 질량 비율은 20이라고 했었죠. 그럼 약분하면은 18이 나옵니다. 네, 이제 29번 보겠습니다. 올해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일단 요런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 보니까 A랑 D랑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죠? 자, 아까 수능 문제 28번 풀었던 거랑 똑같죠? A랑 B가 존재를 하는데요. 반응을 완결시킨 게 아니고 중간에 한번 멈췄습니다. 그래서 반응물 A랑 B 둘 다 아직 남아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다시 반응을 시작시켜가지고 전부 다 진행시키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 라는 거고, 분자량이 일단 나와 있네요. A의 분자량은 5고 D의 분자량은 3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D는 액체이기 때문에요. 요 부피 계산할 때 D는 고려를 해주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부피 계산할 때는 우리가 A랑 B랑 C까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색으로 할까요? A랑 B랑 C까지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가에서 나로 가는 거 하나 하고요. 가에서 완결시킨 게 다니까 가에서 다로 가는 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질량이 나와 있고 몰수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요. 질량, 부피, 몰 싹 다 정리를 해줘야겠죠. 표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한 번씩 봅시다. A는 처음에 9g 존재했습니다. 그럼 가에서 나든 가에서 다든 처음에는 9g 존재를 하는 거죠. 가에서 나는 반응을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요. A랑 B 둘 다 존재를 해야 되고요. 반응을 완결시킨 다까지 가니까는 둘 다 빵이 됐습니다. 그럼 A는 일단 9g 반응했다는 거 하나는 알 수가 있고, 또 전체 부피 비율이 나와 있죠. 가는 전체 부피가 6V 고요. 나는 전체 부피가 5V입니다. 자, 요렇고 다는 전체 부피가 모릅니다. XV라고 되어 있네요. 가에서는 6V니까 이렇게 하고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면은 되겠죠. 또 D의 질량이 나와 있고 몰수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씩 써놔야겠습니다. 그죠? 나에서 생긴 D의 질량이 1.8g, 그러니까 반응할 때 1.8g 생성이 됐다는 거고, 이제 B랑 C를 몰수로 줬죠. 8N, 5N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8몰, 5몰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에서 반응 후 B가 8몰, C가 5몰. 당연히 부피랑은 별개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진짜 시작하면은 되겠죠. A가 빵이고 B가 빵이다 써놓고, 자, 진짜 시작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시작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부피에 대한 정보는 반응 전 후 전체 부피, 그 다음에 여기 반응 후 몰수가 나와 있는데 다 쓸모없고 어차피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맞죠? 질량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은 A랑 D랑 분자량을 줬고요. 개수가 똑같다 라고 줬죠. 그럼 반응한 질량 B는요, 분자량 곱하기 개수만큼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럼 A가 A의 개수 작은 A에다가 분자량 곱한 5만큼 반응을 했으면요, 생긴 D는요 개수 A에다가 분자량 3만큼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반응한 질량 B가 5대 3, 그냥 분자량 B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에서 다로 갈 때 A가 9g 소모가 됐다는 걸 알거든. 그럼 요 질량도 마찬가지로 5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해야겠죠. 그럼 1.8로 생각을 하면 되나? 8, 5, 40, 5, 1은 5. 그럼 1.8의 3배니까 여기서는 5.4g 생겼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에서 나로 갈 때, 가에서 다로 갈 때 각각 생성된 D의 질량 B를 내가 알아버렸으니까요. 그죠? 반응한 A의 질량 B도 알 수가 있습니다. 1대
3이네요. 그러면은 반응한 A의 질량 B도 1대 3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가에서 다로 갈 때 9g 썼으니까 가에서 나로 갈 때는 3g만큼 소모를 해서 6g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질량은 요 정도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부피로 넘어가 가지고요. 생성된 C가 가에서 나로 갈 때 5몰이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봐봐. 가에서 나로 갈 때, 가에서 다로 갈 때 질량 비율이, 반응한 질량 비율이 1대 3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반응한 몰수도 가에서 나로 갈 때, 가에서 다로 갈 때 비교를 하면요, 1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일단 가에서 나로 갈 때 C가 5몰 생겼으니까 가에서 다로 갈 때는 3배 더 많이 15몰이 생겨야 된다는 거는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알 수 있는 거는, 봐봐, B가 보면은 C가 개수비만큼 생겼죠. 그럼 B도 요만큼 반응을 했을 건데, 가에서 다로 갈 때는 3배만큼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반응 전 부피는, 반응 전 몰수는 똑같단 말이야. 똑같이 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B만큼 하고 여기 남은 가에서 다로 갈 때는 반응 전에 총 3B가 있었다는 거고. 그죠? 그럼 가에서 나로 갈 때도 반응 전에는 3B가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3B가 있었는데 B만큼 반응했으면 남은 거는 2B가 돼야 된단 말이죠. 8몰이 2B에 해당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B랑 3B도 내가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뭐 어렵게 설명했지만은 결국에는 여기 남은 거를 여기서 한 번 더 다 써버려야지 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지? 여기에는 4몰이 들어, 아이고, 잠깐만요. 자, 여기에는 4몰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12몰이 존재를 했는데 4몰이 반응해서 8몰이 남았다. 근데 가에서 다로 갈 때는 3배 더 많이 반응했으니까 12몰이 있었는데 4몰의 3배, 12몰이 전부 다 반응을 해서 빵몰이 되었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B의 개수는 4가 된다는 거 일단 찾았습니다. 이제 A, 작은 A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아까 B를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A를 요렇게 보면은요, 빵이 너무 왼쪽에 적혀있네. 잠깐만. A를 요런 식으로 보면은요, 자, 여기서 가에서 나로 갈 때는 개수만큼 반응했으니까 A만큼 반응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가에서 다로 갈 때는 그거의 3배만큼 반응을 해야 되니까 3A만큼 반응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3A만큼 반응해서 빵이 됐으니까 처음엔 3A만큼 존재를 했겠죠. 그럼 가에서 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A에서 A가 반응해서 2A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은요, 자, 몰수, 반응 전에 전체 몰수하고 반응 후에 전체 몰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부피를 알고 있거든. 어차피 D는 부피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반응 전 반응 후에 ABC 몰수 비율이 그냥 부피 비율이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3A 플러스 12 가에서 나로 갈 때 반응 전에는 3A 플러스 12만큼의 몰수가 있었고 반응 후에는 2A 플러스 13만큼의 몰수가 존재를 했는데요. 요게 요 세 가지 A랑 B랑 C는 기체니까 몰수 B나 부피 B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3A 플러스 12 대 2A 플러스 13이 부피 B인 6대 5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A를 찾으면 되겠다. 딱 봐도, 자, 요게 5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A는 무조건 자연수니까는.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는 2A 플러스 13이 제일 작은 5의 배수가 되려면은 A에 6이 들어가면 되죠. 그럼 A에 6이 들어가면은요, 얘는 6, 22 해서 25가 나오고요. 여기는 6, 3, 18, 12 더해가지고 30. 그래서 실제 6대 5가 되는 게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는 6이다. A의 개수가 6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그래서 A의 개수가 6이 된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 얘는 여기서 그럼 6몰 반응을 해야겠죠. A는 6이고요. 여기서는 18몰 반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반응 전에는 A가 18몰 존재를 했다는 것까지
자, 이제 남은 거는 X, 그러니까 반응 후에 전체 부피를 구하는 거다. 근데 반응 후에 전체 부피는 어차피 다에서는요, A도 없고 B도 없고 C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D는 무시하면 되기 때문에 요게 전체 부피에 대응한다라는 거죠. 자, 보니까요, 가에서 A 18몰, B 12몰, 총 30몰이 있었는데 부피로 치니까 6V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5분의 1을 곱해주면은 부피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도 5분의 1을 곱해주면은 부피가 되겠죠. 몇이다? 3V가 된다. X에는 3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약분할 거 다 하고 나면은 남은 거는 2가 되겠죠. 네, 이제 30번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식이 있고요. 실험 1번, 2번에 대한 자료를 보면요. 반응 전에 A 몰수, 전체 기체의 질량이 나와 있고, 반응 후에는 C의 몰수하고 전체 기체의 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몰수, 그 다음에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요. 실험 1번, 2번에 대해서 몰도 정리를 하고 질량도 정리를 해줘야겠죠. 표에 나와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합시다. 반응 전에 실험 1번에서 A의 몰수는 N만큼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실험 2번에서는 2분의 3N만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질량이 1번은 15W, 2번은 14W라고 되어 있죠. 자, 반응 전 질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요. 실험 1번, 2번에 반응 후 질량도 각각 15W, 14W가 되어줘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반응 후에는 C의 몰수가 나와 있습니다. 반응 후에 C가 N몰 생겼다. 그러면은 반응할 때 똑같은 N몰만큼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까지 해놓고 우리는 한계 반응물을 찾는 게 먼저죠. 자, 보니까는 한계 반응물은 생성물 쪽을 보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C를 보니까 1번이랑 2번에서 C의 몰수가 같죠. 그쵸? 그러면은 반응한 A의 몰수가 있을 거고 B가 안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 B가 있다고 쳐보면요. 반응한 B의 몰수가 있을 건데 두 양이 각각 실험 1번, 2번에서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A는 그러면은 이번 실험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이 절대 될 수가 없겠다. 맞지? 왜냐면은 2번에서 2분의 3N몰 반응하면요. 1번 실험에서 똑같이 2분의 3N몰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N몰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B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렇게 되면은 1번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B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자 봐봐, 전체 질량이 15W에서 14W로 줄어들었거든. 그지? 근데 A는 보면은 N몰에서 2분의 3N몰로 증가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낫겠다. 자 보면요, 전체 질량이 감소를 했는데 A는 보면은 N에서 2분의 3N몰로 증가를 했단 말이죠. A는 늘어났는데 전체 질량이 줄었다? 그건 뭔 말이겠습니까? B를 비교하면은 B는 1번보다 이번 실험에서 양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A가 늘면 전체 질량이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고 줄었다는 거는 오히려 B는 A가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감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약에 1번 실험에서도 똑같이 B가 한계 반응물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번에서보다 2번에서 양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결론은 1번 실험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이다. 자, 정리를 하면요. 1번 실험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이고요. 2번 실험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겁니다. 1번에서는 A가 빵이고요. 2번 실험에서는 B가 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실험 1번에서 A가 N몰이 있었는데 N몰이 전부 다 반응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A랑 C의 개수비를 찾게 되는 겁니다. A랑 C랑 개수가 같아야 되네요. 그죠? 그 말은 요 작은 A는 2가 들어가 줘야 한다. 그리고 B랑 C의 개수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요. C가 N몰 생겼으면 B는 2분의 1N몰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죠. 이번 실험에서도 똑같이 생긴 C의 몰수가 똑같기 때문에 반응한 A랑 B의 몰수도 똑같아져야겠다. 맞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번에서 반응 후 남은 A는 2분의 1N몰이고 처음에 있었던 B는 똑같이 2분의 1N몰이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뭔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밀도 쪽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 봐야겠죠. 보니까 반응 후 전체 밀도가 나와 있는데
밀도는요 절대 혼자 안 주어진다 했습니다. 전체 기체의 밀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전체 질량이나 전체 부피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같이 준다고 돼 있는데, 딱 봐도 여기 보이죠? 전체 질량을 같이 줬다는 거. 그럼 전체 밀도랑 전체 질량을 이용해서 반응 후 전체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전체 부피를 구해보면요. 자,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죠. 그럼 1번은 5D분의 15W, 2번은 7D분의 14W. 자, WD 이런 거 다 제끼고 비율적으로만 정리를 해보면 3대 2가 나와야 된다. 그지? 반응 후 전체 부피가 3대 2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뭐를 정리를 했죠? 어차피 몰비나 부피비나 똑같죠. 전부 다 기체니까는 몰비도 반응 후에 3대 2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은 1번 실험은 모르겠지만 나는 2번 실험의 반응 후 전체 몰수를 알고 있거든. 몇 몰인데 2분의 3n몰. 요게 2가 돼야 되고요. 그럼 3은 2분의 3n보다 2분의 3배 더 커야겠죠. 이렇게 분수로 자꾸 쓰니까 조금 불편하다. 그죠? 그래서 n을 4로 두는 게 편해 보이네요. 4로 두고 다시 문제를 풀어봅시다. n을 4로 전부 다 넣어 볼게요. 넣어 보면은 여기에 4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6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4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2, 여기도 2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1번 실험에서 반응 후 전체 여기 안 썼네. 잠깐만. 자, 그럼 1번 실험에서 반응 후 전체 몰수, 2번 실험에서 반응 후 전체 몰수의 실제 값을 보면요. 2번 실험은 6몰이 됩니다. 그죠? 근데 1번 대 2번 몰수 비율이 3대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1번 실험에서 반응 후 전체 몰수는 9몰이 돼야겠죠. 근데 C가 4몰이니까 나머지 5몰을 B가 가져가 줘야겠다. 그지? 그러면 처음에는 7몰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 몰수 관계는 전부 다 찾았고, 우리는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개수하고 질량비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질량비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반응 전 뭐 A, B도 그렇고 반응 후 남은 반응 후 남은 물질도 그렇고 정보가 한 개도 없거든. 그지? 요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자, 평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준을 정해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평균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혹은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평균은 A랑 그 다음에 B가 몰수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질량비도 몰수비랑 똑같이 변해야 된다는 거를 알죠. 그래서 A가 보면은 몰수비가 4대 6, 2대 3이 되니까요. 질량비는 2대 3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B는 7몰, 2몰이니까는 몰수비가 각각 7대 2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압니다. 요거는 비율로만 구한 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자, 평균을 그래서 1번이랑 2번을 비교했을 때 A는 2에서 3으로 변했고요. B는 7에서 2로 변했습니다. 그거를 평균을 냈을 때 전체 질량 변화가 이렇게 15에서 14로 변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뭐 굳이 안 구해도 간단한 숫자 몇 개 넣어보면 바로 나올 것 같거든요. 자, 봐봐. 일단 7이 나와 있으니까는 자, 7은 2배 하면은 14죠. 그죠? 근데 이미 A는 비율이 1번 실험에서 2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14로 만들어 버리면 16이 돼 버리거든. 15를 초과해 버린다고. 그럼 7을 그대로 놔두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7과 A를 더했을 때 15W가 되면은 여기는 8이 들어가면 되죠. 그죠? 자, 여기가 8이니까요. 여기는 12가 들어가면 됩니다. 비율 2대 3이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나왔죠? 8W, 7W, 12W, 2W.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15W. 두 개 더하면 14W. 그래서 A의 질량 비율이 2대 3인 것도 맞고요. B의 질량 비율이 7대 2가 나오는 것도 맞죠? 이런 식으로 아까 평균을 원래 하는 게 맞는데 굳이 막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간단한 자연수 몇 개 넣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찾아집니다. 질량비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로 비율을 이제 이용을 하면은 되겠죠.
B랑 C 모분 되니까 이렇게만 보면 되겠네요. 자, A는 빵이 됐으니까 8W 소모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7대 2대 5로 반응해야 되니까 질량도 7대 2대 5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총 소모된 A랑 B의 질량 합이 10W니까요. 생성된 C는 10W 만큼의 질량을 만들어야겠네요. 자, 개수 찾았고 반응할 때 질량 비율 알고 있으니까 분자량 찾았죠. 자, B의 개수는 1이고 C의 개수는 2입니다. 맞죠? 그때 질량 비율은 B는 2고요. 그 다음에 C는 10입니다. 그러면 2분의 5니까 2분의 5 곱하기 2 하면 그냥 5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31번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A가 26g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B를 넣었는데 1g, 4g, 10g 점점 증가시키면서 넣어줬습니다. 나와 있는 거는 또 전체 기체의 밀도랑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3번은 6g 뭔가 남아있으니까 A가 남아있거나 B가 남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일단 무조건 당량점은 아닙니다. 3번은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촉이랑 당량점을 먼저 찾아서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1번에서 B를 1g 넣어줬으니까요. 초기는 B가 빵그램일 때죠. 그러니까 1번보다 이전에 초기가 존재를 해야 되고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는데 당량점을 찾아야겠다. 그죠? 당량점을 찾으려면 뭐 전체 부피라든지 뭐 아니면 생성된 C의 몰수라든지 이런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보니까는 전체 기체의 밀도가 나와 있죠. 요거 가지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전체 기체가 밀도가 나와 있으면요. 아까 30번 풀었을 때 했던 것처럼 항상 전체 부피 혹은 전체 질량 둘 중에 뭐를 같이 줬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전체 밀도는 절대 혼자 주는 게 아니거든. 보니까는 부피는 나와 언급도 안 돼 있고 그지? 질량을 줬네요. 어떻게? 반응 전에 처음에 A가 26g 있었다고 돼 있죠. 그러면 넣어준 B의 질량이랑 처음에 있었던 A 질량을 각각 더해주면은 1번, 2번, 3번에서의 전체 질량이 나오겠다. 맞지? 1번의 전체 질량은요. 그러면은 26g에다가 1g 더해서 27g. 2번의 전체 질량은 26g에 4g 더해서 30g. 3번의 전체 질량은 26 플러스 10 해서 36g이 되는 거죠. 밀도분의 질량을 하면은 우리는 전체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실험에서 전체 부피는 3, 2번도 3, 3번은 12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 당량점에 대한 힌트가 어느 정도 나온 거죠. 자, 1번이랑 2번이랑 전체 부피가 똑같죠? 그 말은 뭐냐?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은 부피가 안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2번에서 3번으로 가니까 갑자기 부피가 변했죠. 그 말은 2번이랑 3번 사이 혹은 2번 이후부터는 반응이 이제 멈추고 넣어준 B에 따라서 부피가 점점 증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3번에서 남아있던 6g은 A가 아니고 B가 6g 남아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은요. B를 10g 넣었는데 B가 6g 남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4g은 어디 갔을까요? 4g은 반응을 하는데 쓴 거겠죠. 그러니까 반응을 할 때 4g을 넣어줬을 때까지는 반응을 했고요. 나머지 6g을 넣어줬을 때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4g일 때가 당량점이다 라는 거죠. 2번이 4g일 때죠. 그래서 2번이 당량점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당량점이 되는 거겠죠. 이퀴벌런스 포인트. 요 다음에 전체 부피도 구했으니까 전체 부피도 정리를 같이 해 줍시다. 자, 요렇게 B를 1g, 4g, 10g 점점 증가시키면서 넣어줬고요. 그때 전체 부피가 3, 3, 12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우리는 개수 찾아야 되고요. 분자량을 찾으라고 합니다. 초기에 A는 26g 있었고 당량점에선 당연히 빵그램이 되어야겠죠. 자, 이제 초기부터 당량점까지 경향성을 보겠습니다. B를 1g 그냥 숫자만 씁시다. 1g 넣어줬고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3g 넣어줬죠. 그러면 B 넣어준 B의 질량비가 1대 3이 됐으니까요. 감소한 A의 질량비도 1대 3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가한 C의 질량 혹은 C의 부피도 1대 3이 돼야 되고요. 전체 부피는 안 변하죠. 반응 전에도 3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반응 전
제일 처음 초기의 전체 부피, 그 다음에 이 뭐고 중화점이란다. 그 당량점에서의 전체 부피가 나왔죠. 몇이라고 나왔냐? 초기의 전체 부피가 3이다. 요거는 A 거죠. 당량점일 때 전체 부피가 3이다. 요거는 C 거죠. 그죠? 이렇게 A랑 C의 개수는 똑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제 B 것만 찾으면 되죠. B는 당량점 이후를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당량점 이후에요. B를 6g 넣어주니까 부피가 총 9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요. B 6g당 부피는 9만큼 증가를 한다. 그럼 1g당으로 따지면은 1.5만큼 증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당량점까지 넣어준 B의 부피는 4g이거든. 그럼 4g을 넣어줬을 때 증가한 부피는 6이라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개수를 전부 다 찾았습니다. A랑 B랑 C랑 개수 B가요 1대 2대 1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작은 B는 일단 2고요. B랑 C의 분자량을 찾아야 되는데 분자량은 반응한 질량을 보면은 되는 거죠. 일단 개수는 찾았으니까 개수 B의 개수는 2, C의 개수는 1이고요. 개수분의 질량 해주면 되죠. 당량점까지 반응시킨 B의 질량은 4g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C의 질량은 넣어준 A랑 B의 질량을 합하면은 생성된 C의 질량이 되는 거죠. A가 처음에 26g 있었고 당량점까지 4g 넣어줬으니까요. 생성된 C는 30g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30 곱하기 2니까 30이 나오겠네요. 요거는 뭐 쓸 필요도 없었네요.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올해 9월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문제죠. 개수가 전부 다 나와 있네요. A랑 B랑 C랑 개수가 1대 까만 걸로 1대 2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처음에 A가 Wg 존재를 했는데요. B를 8g, 22g, 24g 점점 증가를 시켜줘 가면서 넣었답니다. 그리고 또 힌트가 나와 있는 게 3번에서 형광펜으로 씁시다. 3번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은 8g이다. 자, 오케이. 이제 표를 보면은요. 일단 나와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줘야겠죠. 1번에서 이미 B를 8g 넣었기 때문에요. 초기는 1번보다 이전 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기는 1번보다 이전에 B를 0g 넣었을 때가 초기가 되는 거고요. 1번은 B를 8g, 2번은 22g, 3번은 24g 넣어줬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전체 부피랑 전체 밀도가 나와 있는데요. 1번에서 전체 부피는 그냥 V, 2번에서는 안 나와 있고 3번의 전체 부피가 2V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밀도는요. 1번에서는 7D, 2번에서는 XD, 3번에서는 4D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X를 지금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밀도는 항상 혼자 안 준다고 했죠. 부피를 같이 주거나 질량을 같이 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질량은 A의 질량을 W라고 미지수로 줬으니까는 모르겠고요. 부피를 줬죠. 그럼 요 부피랑 밀도를 이용해서 뭐 질량을 구하거나 아니면 질량이랑 부피를 구해가지고 밀도를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는 거네요. 유일한 힌트가 요거죠. 3번에서 반응 후 남은 질량은 8g이다. 자, 보면요. 그럼 B를 24g 넣어줬는데요. 8g 남았다는 게 A가 8g 남았을 수도 있고요. B가 8g 남았을 수도 있죠. 자, 둘 중에 뭐냐? 만약에 A가 8g 남았다는 거면요. 초기부터 1번, 2번, 3번 전부 다 당량점 이전이라는 거고요. B를 8g 남았다라고 보는 거면요. B가 18g, 18g이란다. 24g 넣어줬으니까요. 8g 빼고 나머지 16g은 반응을 하는데 이용됐다라는 거니까 16g 넣어줬을 때가 당량점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뭐 웬만하면은 요게 맞다는 걸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보이죠.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요 식을 보면요. A랑 A 한 개랑 B 두 개가 만나서요. C를 한 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두 개가 감소하는 반응이죠. 두 개가 감소하는 반응이면요. 당연히 부피도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반응 전후 전체 부피를 보면요. 1번에선 V였는데 2번에선 2V로 증가를 해버렸거든. 그지? 그 말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시점이 이제 그 사이에 존재를 해가지고 부피가 점점 증가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반응이 3번까지 계속 일어났으면 부피가 줄어야 되거든, 그지? 근데 부피가 늘었다라는 걸로 봐서 1번이랑 3번 사이 어느 시점에서 반응이 끊겼고 그 이후로는 B를 넣어줌에 따라서 부피가 점점 증가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요게 아니고 요게 맞는 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당량점을 찾았습니다. 24g 넣었을 때요, B가 8g 나왔으니까 나머지 16g을 반응하는 데 썼다. 그러니까는 1번이랑 2번 사이에 당량점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 주겠습니다. 당량점은요, B를 16g 넣어줬을 때가 당량점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 두 개를 기준으로, 촉이랑 당량점을 기준으로 이제 나눠보면은 되겠죠. 쪼들데기 없는 거 이제 다 지우고 다시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일단 보니까요, 초기부터 당량점까지 보면은요, 넣어준 B의 질량이 똑같이 8g씩 넣어줬습니다. 그럼 전체 부피나 뭐 A의 질량이나 뭐 C의 질량, C의 몰수나 항상 일정하게 변해야 되는데요. 굳이 뭐 요거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요, 봐봐. 요 지금 실험이 진행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초기에는 A만 존재를 했거든, 그지? 그리고 당량점에서는요, C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는 어떤 애들이 존재를 할까? 어차피 B를 넣어주긴 하는데 B를 넣어줘봤자 B는 A랑 반응한다고 넣자마자 전부 다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면 A가 줄고 A가 줄어든 만큼 C가 추가가 되니까요, 초기부터 당량점 사이에는 이제 A랑 C만 계속 존재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A랑 C의 개수가 똑같이 1로 똑같거든, 그지? 그러면 A가 없어지고 C가 생겨도요, 두 개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A가 없어진 몰수만큼 그대로 C가 생기는 거죠. 그럼 초기의 부피랑 당량점의 부피랑 그 다음에 초기에서 당량점 사이의 부피랑 부피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부피 변화가 없어야겠죠. 왜냐면은 A가 줄어들긴 하는데 A랑 C랑 개수가 똑같아가지고 A가 줄어든 만큼 C가 계속 생겨주거든. 그러니까 전체 부피가 변할 일이 없거든. 근데 1번에서 전체 부피가 1V라고 나와있죠. 그럼 당연히 초기랑 당량점에서도 그대로 1V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8g 뭐 8g 똑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라는 걸 볼 필요가 없는 게 A랑 C랑 개수가 똑같으니까는, 그지? 굳이 요거를 안 따져도 반응 전, 초기, 그 다음에 반응 중간에, 그리고 당량점일 때 부피가 전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자, 근데요, 이제 전체 부피는 구했고, 그러면 당량점에서의 나는 전체 부피를 구했고요. 이제 당량점 이후를 보면 되겠죠. 당량점 이후에 보면요, 당량점에서 2번까지는 B를 4g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요, 2번에서 3번까지는요, B를 6g이네요. 미안. 여기 6g 넣어줬고 2번에서 3번까지는 2g 넣어줬습니다. 그럼 넣어준 B의 질량이요, 3대 1이기 때문에요, 부피의 변화도 3대 1만큼 계속 증가하면서 변해야겠죠. 자, 당량점일 땐 V였고 그 다음에 3번에선 2V니까요. 자, 4칸으로 나눠서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될 놈은 몇이냐? 4분의 7V가 되어야겠죠. 그죠? 나는 X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부피는 구했습니다. 이제 질량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질량은 A가 제일 처음에 Wg 나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전체 질량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전체 질량을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지금 부피랑 밀도가 나와 있는 게 여기랑 여기죠. 요 세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자, 1번에서 전체 질량은 A가 Wg 있었고 B를 8g 넣어줬죠. 그럼 전체 W 플러스 8g이 됩니다. 질량이. 맞죠? 2번에서 전체 질량은요, A가 Wg 있었고 B를 22g 넣어준 시점이죠. 그럼 W 플러스 22g이 됩니다. 3번은요, B를 24g 넣어준 거니까 W 플러스 24
g이 되어야겠죠. 자, 2번에 대해서는 내가 밀도를 모르지만요. 1번이랑 3번 내가 밀도 B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W 플러스 8, W 플러스 24일 때요. 밀도랑 부피를 곱한 값이 질량이 돼야 되는 거죠. 요 질량이 요거랑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요. 잠깐만 요거 지우고. 자, 1번에서의 질량이 W 플러스 8g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밀도랑 부피를 곱해서 구해보면요. 7dv g이 나오거든요. 맞죠? 3번 실험에서는요. 부피가 2v이고 그 다음에 밀도가 4d니까요. 밀도 곱하기 부피를 해가지고 질량을 구해보면은 8dv g이 나오거든요. 그지? 결론은 W 플러스 8이랑 W 플러스 24의 B가 7대 8이 나와야 된다. 요거고, 그지? 그럼 요거에 맞는 W를 찾을 수가 있죠. 보니까 여기는 1차인데 여기는 8이랑 24니까 16 차이죠. 그러면 요거를 16배씩 해주면은 실제 숫자 비율이 되겠다. 7에도 16 곱해주고 8에도 16 곱해주면은 요 숫자에 맞는 비율이 나오겠죠. 그럼 7에다가 16을 곱해주면요. 7, 6, 42, 7은 7이니까 112. 그 다음에 8에다가 16을 곱해주면요. 8, 6, 48. 8, 1은 8. 12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W가 나오죠. W 플러스 8이 112니까요. W는 104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점에서 전체 질량을 우리가 알아낸 거죠. W 플러스 22g이라고 했는데 W에다가 104를 넣으면 126g 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부피랑 밀도를 곱해서 1번이랑 3번에서의 질량이 각각 7dv, 8dv라고 구했는데요. 요게 112, 요게 128이라는 걸 알아냈죠. 그럼 dv가 몇인지가 나오죠. dv는 16을 넣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 실험에서 밀도랑 부피를 곱해주면요. 4분의 7 dvx 4분의 7 dv가 맞네. 4분의 7 dvx가 나오는데요. dv에다가 16을 넣어주면요. 4, 4, 16이니까 28x가 나옵니다. 그게 126g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는 x는 28분의 126 해주면요. 뭐로 약분이 되냐? 7, 4, 28. 7, 1은 7, 7, 8, 56. 4, 28. 9, 28. 그러면은 2분의 9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도 끝났습니다. 뭐 3학년 문제들이 확실히 조금 빡세긴 한데 굳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로 다 풀리죠.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되고 그런 연습을 이런 문제들 풀면서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익숙해져야지 연습을 하면서 말이 자꾸 보이네. 자, 지금까지 풀었던 32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연습이 먼저 돼야지 실제 다른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도 뭔가 이런 우리가 문제 풀면서 떠올렸던 아이디어들이 자동으로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 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제발 했으면 좋겠네요.